그날 새벽 지하철에서 만난 그 노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도 그저 외로운 노인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제 실화입니다. 여러분의 옆에도 이런 천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 35세 싱글맘입니다. 새벽 5시 30분, 딸 수아를 재운 지 겨우 2시간, 또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첫 차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으니까. 아, 피곤해. 그때였습니다. 다음 역에서 한 노인이 타셨습니다. 낡은 코트, 해진 운동화, 손에는 낡은 노트 하나. 어르신이 왜 이 시간에? 그때 지하철이 급정거했고 노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분이 참 착하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걸요.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아, 이게 원래 이래요. 나이 들면 다 이렇지요. 그때 노인의 손에서 노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주워드렸는데 노트가 열렸고 그 안에는 이상한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신소재 개발 아이디어, 친환경 포장재 특허, 2025년 시장 전망. 이게 뭐예요? 아, 그냥 심심풀이로 적어본 거예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습관이 남았나 봐요. 지하철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요? 제가 내릴 역이었습니다. 저 여기서 내려야 해요.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가보세요. 저는 내리면서 계속 유리문 너머로 노인을 돌아봤습니다. 노인도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혼자 괜찮으실까? 하지만 저에게는 제 하루를 걱정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 대양산업, 직원 15명의 작은 포장재 제조회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격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서윤 씨 왔어요? 요즘 맨날 지각이네? 아니, 제가 6시 10분에 왔는데요. 우리 회사 출근 시간 6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때 박성훈 과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제 직속 상사이자 저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었죠. 서윤 씨, 어제 결산 자료는 왜 안 올려? 어젯밤 10시에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내가 못 받았으면 안 보낸 거야. 다시 보내.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이었어요. 어머님, 수아가 열이 38도까지 올랐어요. 빨리 데려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가야 하나요? 과장님께 조퇴를 요청했습니다. 조퇴? 오늘 결산 마감인데? 그러니까 싱글맘은 뽑지 말라고 했잖아. 그날 밤 10시 아이를 병원 데려가고 재우고 나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을 사려고 카드를 냈는데 죄송한데요. 카드가 안 되는데요. 한도 초과래요. 결국 삼각김밥도 못 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어두운 골목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이상하게도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르신은 왜 새벽 지하철에 혼자 계셨을까? 그 노트는 뭐였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또 계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어르신, 아, 어제 그분. 저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제 무사히 가셨어요? 네, 덕분에요. 어르신은 매일 이 시간에 지하철을 타세요? 응,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다니지요. 갈 곳이 없다니요? 쉼터에 있다가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노숙자 쉼터. 거기도 새벽 오시면 나가야 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그래요. 저 노숙자예요.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제 지갑에 마지막 남은 5천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침이라도 드세요. 제발. 안 돼요. 안 돼. 이미 충분히 고마운데. 어르신, 제발 받으세요. 저도 힘들지만요. 어르신은 더 힘드시잖아요. 노인은 울먹이며 받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노인을 위해 편의점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며칠 후 노인이 노트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잃어버릴까 봐요. 그럼 더 소중히 가지고 계셔야죠.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야 하는 물건이에요.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신도림역 3번 출구 미정 아줌마의 김밥 가게. 저는 가끔 여기서 아침을 사 먹었어요. 서윤 씨, 요즘 그 할아버지랑 자주 보이던데? 아, 네. 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예요. 착한 일 하시네. 그분 참 안 됐어. 여기 계신 지 한 3년 됐나? 예전엔 양복 입고 다니셨는데. 양복요? 응.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저렇게 됐어.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저는 노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여러 노숙자 쉼터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분 혹시 여기 계세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김영호 할아버지요. 70대 후반. 그런 분 안 계신데요. 미정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병원은 알아봤어? 그분 몸이 안 좋으셨잖아. 쓰러졌을 수도 있지. 근처 병원 응급실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김영호라는 환자 계세요? 확인해 볼게요. 없는데요. 경찰서까지 찾아갔습니다. 실종 신고는 가족만 할 수 있어요. 가족이 없으신데요. 그래도 규정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출근 날 저는 회사의 옛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함에서 1985년 사업자 등록증을 발견했습니다. 상호 대양산업, 대표자 김영호, 설립일 1985년 3월 15일. 역시 어르신이 창업자였어. 1990년 동업계약서, 동업자 박성훈, 그리고 박 과장이 들어온 게 1990년. 2001년 친환경 포장재 특허 출원 서류, 발명자 김영호. 이 특허가 노트에 있던 그 기술. 2002년 특허권 이전 서류, 양도인 김영호 양수인 박성훈. 박 과장이 가로챘어. 2003년 법원 판결문. 원고 김영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박성훈의 경영권을 인정한다. 증거 불충분으로. 증거 불충분이라니.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류들을 가방에 챙기며 어르신을 꼭 찾아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어르신이 이걸 내게 맡긴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노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여러 노숙자 쉼터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분 혹시 여기 계세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김영호 할아버지요. 70대 후반. 그런 분 안 계신데요. 미정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병원은 알아봤어? 그분 몸이 안 좋으셨잖아.
쓰러졌을 수도 있지. 근처 병원 응급실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김영호라는 환자 계세요? 확인해 볼게요. 없는데요. 경찰서까지 찾아갔습니다. 실종 신고는 가족만 할 수 있어요. 가족이 없으신데요. 그래도 규정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출근 날 저는 회사의 옛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함에서 1985년 사업자 등록증을 발견했습니다. 상호 대양산업, 대표자 김영호, 설립일 1985년 3월 15일. 역시 어르신이 창업자였어. 1990년 동업계약서, 동업자 박성훈, 그리고 박 과장이 들어온 게 1990년. 2001년 친환경 포장재 특허 출원 서류, 발명자 김영호. 이 특허가 노트에 있던 그 기술. 2002년 특허권 이전 서류, 양도인 김영호 양수인 박성훈. 박 과장이 가로챘어. 2003년 법원 판결문. 원고 김영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박성훈의 경영권을 인정한다. 증거 불충분으로. 증거 불충분이라니.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류들을 가방에 챙기며 어르신을 꼭 찾아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어르신이 이걸 내게 맡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미정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찾았어. 구로 성심병원 중환자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문 앞에서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호자 아니면 면회 안 돼요. 하지만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환자분이 일주일 전에 신도림역에서 쓰러지셨어요. 상태가 어떠세요? 폐암 말기예요. 오래전부터 아셨을 텐데 치료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길어야 한 달. 저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노인. 어르신. 서윤 씨.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미안. 해요. 노트 봤어요? 네. 다 봤어요. 그럼 알겠네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기다린 거죠. 뭐요? 당신 같은 사람을. 노인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침대 밑, 가방.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 봉투를 여니 주식양도 증서, 대양산업 주식 30%, 양도인 김영호, 양수인 공란. 이게 무슨, 제가 숨겨둔 거예요. 박성훈이 70% 가져갔지만 30%는 제가 지켰어요. 왜 저한테?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커피 5,000원. 그게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바로 잡아주세요. 제발. 노트에 다 있어요. 새로운 기술, 특허, 그걸로 회사를. 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제 편해요. 당신을 만나서 꼭 이루세요. 당신의 꿈도. 심장 박동 소리가 느려졌습니다. 김영호, 76세.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은 저와 미정 아줌마뿐. 영정 앞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해낼게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주식 증서 진짜네요. 30% 지분이면 2대 주주입니다. 당연히 주주총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됐습니다. 박 과장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 김영호 지분이 나타났다고? 그게 어떻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제가 들어갔습니다. 너는,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해고된 년이 왜 여기 있어?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서윤 씨는 이 회사 30% 지분 보유자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진짜 창업자를 아십니까? 김영호 할아버지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1985년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김영호, 2001년 특허 출원, 발명자 김영호.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모두 김영호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법적으로 해결된 일이야. 법원 판결도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하셨죠. 그런데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입니다. 1985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든 기술 개발 과정, 특허 아이디어, 시장 분석, 모두 할아버지의 필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에는 아직 출원하지 않은 신기술도 포함돼 있습니다. 차세대 생분해성 포장재, 시장 가치 500억 원 추정. 500억? 임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이미 전문가 검증을 받았습니다. 박 과장님, 20년 전 할아버지를 배신하셨죠? 증거 서류를 숨기고 거짓 증언을 하고 경영권을 가로챘습니다. 증거 있어. 이 노트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성훈이 내 기술을 훔쳤습니다. 증거 서류를 없앴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성훈 씨,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뭐? 고소했습니다. 20년 전 일도 포함해서요. 박성훈은 끌려갔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서윤 씨, 저희 회사로 복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사로 복귀하겠습니다. 이사요? 30%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3개월 후, 저는 김영호 할아버지의 노트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김영호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꼭 성공시켜야 해요. 6개월 후 신문 일면에 났습니다. 중소기업 대양산업, 친환경 신소재로 대박. 3년간 500억 계약 성사. 박성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동료들은 이사님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1년 후 저는 여전히 새벽 지하철을 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인이 앉으시던 자리에 앉으며 생각합니다. 어르신 보고 계시죠? 저 해냈어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저는 수익금의 일부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영호 장학재단.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싱글맘과 아이들을 돕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을 만나는 날.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힘내세요. 꼭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딸 수아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안 피곤해? 응. 오늘은 일찍 왔지? 엄마 요즘 많이 웃어. 그래. 엄마도 좋아. 수아가 있어서. 미정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서윤 씨,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던데?
그 할아버지 정말 신기한 분이셨어. 서윤 씨 알아보셨나 봐. 아줌마 덕분이에요. 연락해 주셔서. 아니야. 다 인연이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할아버지 묘소를 찾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회사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어르신 기술로 대박 났어요. 재단도 만들었어요. 어르신 이름으로요. 어르신이 제게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용기였어요. 희망이었어요. 제가 그냥 건넨 커피 한 잔이 어르신께는 세상이었다고 하셨죠. 이제 저도 알아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 후로 저는 지하철에서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아줌마도 동참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지. 그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작은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그분의 따뜻함은 계속됩니다. 저를 통해, 재단을 통해,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 어르신, 당신이 앉으시던 그 자리는 이제 비어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기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오늘도 누군가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할머니의 비밀 계좌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